세상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웃음과 낭만이 그러한데요. 일상 속의 작은 행복한 순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강사 추현진님 모시고 오늘 로컬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오늘 로컬 대담 또 새로운 손님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현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 사업가이자 강사이자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 엔잡러라고 자칭 칭하는 추현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직업이 벌써 한 4개 정도 되나요? 네, 지금 말한 것만 한 3개 되는 것 같죠? 네. 그러면 일단 지금 가장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엔잡러라고 해도 이 각 직업마다 이 퍼센테이지가 다 다르잖아요. 인생에 맞아요. 있어서. 네. 그러면 추현진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은 직업 순서대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까 네, 하는 고민이 살짝. 네네네. 올해 이제 2025년을 기준으로 보기에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네. 전년도인 24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강사 퍼센테이지가 한 70%, 7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사업을 시작했던 거는 작년 하반기 한 10월쯤이어서 한 20% 잡고 네. 그리고 쇼호스트와 그 외 기타 직업으로 한 10% 잡아서 100% 네. 채우겠습니다. 그럼 강사로서의 추현진님이 훨씬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그쵸. 그러네요. 네,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네. 본인을 알아가는 시간이 또 되더라고요, 로컬 대담이. 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조금 더 본인 입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빠르게 훑어 지나가고 네.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제가 전년도에 지원 사업으로 국가 지원 사업으로 스마잇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네. 그래서 1인 사업자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 제가 식품 전공을 하면서 식품 회사 경력으로만 한 7년, 8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프리랜서 강사 활동을 하면서 퇴사를 같이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다가 내 브랜드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살면서 하는 도전을 또 했고 그러다 보니 사업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떤 걸로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 보통 스마잇이라고 하니까 먹는 네. 걸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것도 기똥차게 지어가지고 제가 계속 카메라 의식하게 되는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네. 스마잇에서 딱 느껴지는 스마는 스마일입니다. 그래서 역시. 웃는 느낌이고요. 네. 이세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가는데 이제 먹는다라는 이시 있고 그리고 그 먹거나 웃는 대상을 지칭하는 IT라는 그 대명사인가요? 영어를 잘 못해서 하여튼 그 이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차 브랜드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런 영어에 대한 질문은 정말 최소화해 주시면 감사할 것 네네네. 같아요. 네, 저도 막 잘하지는 않아서 자꾸 물어보시면 저의 무식함이 탄로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그럼 다시 말을 맺고. 네네네. 영어에 대한 질문을 아예 그냥 안 해주시면 더 네.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회사 이름에 그 먹는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식품 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현진님이 먹는 걸 좋아하셔서 넣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네. 물어보세요. 식품 전공까지 하고 또 식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네. 너는 진짜 먹는 거에 진심이니? 뭐 진심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먹는 거에 목숨을 걸지는 않고 보통 그러잖아요. 살기 위해 먹냐, 먹기 위해 사냐. 네. 그럼 저는 살기 위해 먹는 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카메라 너무 의식하죠. 이거 직업병이에요, 제가.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대상이 없으면 보기 그런가요? 때문에 네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기 위해 한다라기보다는 네. 조금 저의 깊은 뜻은 뭔가 웃음도 먹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포괄적인 의미는 담고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이제 식품 네.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먹는 거에 좀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람된 질문이지만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예요? 어려운데요. 제가 늘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네. 순대라고 답했는데 어. 요즘은 조금 MZ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네. 마라탕이 최애가 됐던 것 같아요. 분모자를 꼭 추가해서 네, 쫀득하게 역시.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여성분들이 분모자는 항상 기본으로 넣으시더라고요. 넣어야죠. 요즘은 연꽃 분모자가 또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잘 마음이 모르니까 그런 궁금해서 건가요?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제 강사로도 활동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쇼호스트로도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가장 관심 있고 또 저희가 하는 일과도 굉장히 밀접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어째서 이 강사, 이 프리랜서 쪽으로 뛰어들게 되셨습니까? 참 이게 벌써 약간 슬픈데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슬프네요. 되나요? 네. 스스로를 돌아보는 질문들을 받았을 때 사실 네. 명쾌하게 답을 하기가 좀 음. 어렵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그 어렸을 때부터 학창 시절에 장래희망란을 쓰잖아요. 네. 저는 늘 연예인이 될 거다. 나는 배우를 할 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등학생 때는 저는 뮤지컬 배우를 할 거예요.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늘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받고 뭐 관심 종자라고 관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네.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회사를 다닐 때 연구실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네. 이게 조금 저랑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연구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석사를 해야 되고 석사를 하면 또 박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또 공부를 하고 와야 되고 이런 과정이 앞에 쭉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길을 갈 자신이 없었어요. 음, 내가 원하는 걸 30 네. 전에 한번 해보자. 그럼 난 뭘 하고 싶을까? 근데 연예인이 되기에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와 같이 소통하는 일을 하면 난 되게 네. 보람을 느낄 것 같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거는 쇼호스트였어요. 아, 네.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시기이기도 했었고 음. 비대면 상태에서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쇼호스트다. 네. 그래서 쇼호스트로 처음 프리랜서를 시작을 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소리 없는 아우성이더라고요. 이게 뭐 인기가 없는 브랜드의 방송을 할 때는 조금은 힘듦이 느껴지고 그렇죠. 네, 그런 고민이 좀 들다 보니까 사람을 대면할 수 있는 순간이 됐을 때 그럼 내가 해봤던 취업의 경험을 살려서 한번 강의를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강의 분야도 취업과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컨설팅 이런 쪽인가요? 네, 맞아요. 처음 시작은 컨설턴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사실 그럼 28살부터 이제 뛰어드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사실 28이란 나이에 내가 다른 일을 전혀 생판 다른 일을 시작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쵸, 맞아요. 저도 네. 저도 참 제가 참 대단해요. 그리고 그거를 어쨌든 2년 동안 쭉 이끌어 오시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이걸 계속 해 나갈 거야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 자체가 저는 일단 박수를 한번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죄송한데 혹시 확신의 이시죠? 저는 엄청난 대문자 아이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대문자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네. 대문자 이가 되고 싶은 네. 어쩔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아이셨던 거예요? 네, 저는 늘 아이였는데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보통 학생들 많이 만나는 수업을 하면 네. 진로에 대해서 너가 좋아하는 걸 한번 찾아봐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좋기는 한데 네. 만나고 오면 너무 힘들고 지쳐. 나는 집에서 가만히 혼자 있는 게 좋아 하는 그 충돌이 날 때가 종종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저는 원래 대문자 2였다가 어머, 저도 이쪽 일을 23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어머. 근데 주임새가 예, 저희 어머니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좀 구수하네요. 네. 근데 이제 한 사회생활을 좀 일찍 시작해서 5, 6년 하고 보니까 아이로 완전 바뀌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쪽에 뛰어드셨는데도 나는 이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일단 사람을 되게 좋아하시죠.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약간 좀 이렇게 골든 리트리버 닮으셨어요. 약간 확신에 꼬리 막 예, 그쪽 느낌이 좀 드셔서 아, 왠지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아, 그러면 네. 우리 현진님이 운영하시는 스마잇이라는 회사가 우리 사람들, 고객들에게 어떤 또 가치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음, 사실 스마잇이라는 브랜드가 네. 아직 세상에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 출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제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한 되게 짧은 단기간에 음. 두세 달 만에 만들어진 브랜드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이 종료된 이후로 제가 계속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올해 중으로 꼭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시가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브랜드 이름에 맞게 사람들한테 좀 웃음을 줄 수 있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웃음이라고 하면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고 또 직업군이 있는데 저는 스스로가 나의 시간을 챙기면서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좀 전달을 하고 싶어서 네. 차라는 분야를 선택을 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좀 워낙 바빠 현대사회. 예. 그래서 스스로가 숨 쉴 틈을 좀 주고자 그런 시간으로 이 차를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을 좀 담았습니다. 깨알 어필. 너무 좋은데요? 의미 너무 저 말 잘하나요? 네. 아, 의미도 너무 좋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러면 현지님은 혼자만의 어떤 그 웃음 여유를 가질 때 보통 뭘 하세요? 저는 사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 많이 무서워했거든요. 이게 뭐 이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너무 아이다 보니까 혼자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네네. 뭔가 책임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합리화하기 위해서 캠핑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또 한창 또 붐이었잖아요. 네, 캠핑. 한창 붐일 때 저는 또 유행 또 다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네, 회사 다니면서도 주말에는 늘 캠핑을 다니거나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도시 사람. 그런 것보다 저는 그렇게 막 깔끔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자기 전에 제대로 씻어야 되고 이렇게 먹고 나서 설거지도 좀 잘 해야 되는 네. 스타일이어서 캠핑장 가면 그게 너무 안 돼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쓰이고 그리고 찝찝하고 또 텐트 치는 게 힘들고 혼자 다 하세요. 텐트도 치고. 네, 저는 아주 멋있게 망치질 혼자 탁탁탁 해가면서 와. 요즘 돈 이렇게 자본 캠핑으로 네. 이렇게 공기만 주입하면 슉 올라오는 것들도 많은데 네. 저는 완전 그냥, 아날로그로. 네, 망치 들고 팩을 박습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매력을 또 알아가는 네, 힘이 좋아요. 시간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회사 생활을 하셨는데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 자기의 길을 찾아서 떠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회사 생활 중에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가 좀 떠오르는데요. 좀 먹먹해지시는 거 아니죠? 좀 여러 가지가 눈에 눈물이 살짝 고이나요? 네. 떠올랐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문자 2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네. I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가진 직업이 혼자서 뭔가를 해결해야 하는 연구직이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 가면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얘기하고 뭔가를 교류하는 네. 그런 시간이 좀 소중한 사람인데 연구직은 9 to 6 그대로 다 실험실에 썩 들어가서 각자 계속 혼자 손만 분주하게 이렇게 따다다다다 또 말하면 안 되거든요. 침 튀면 안 되니까.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 계속 뭔가를 해야 하는 시간. 톱니바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회사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다면 회사를 뛰쳐나와서 프리랜서로 전향한 후에 이제 지금 2-3년 차가 되셨는데 프리랜서로 전향한 후에 느껴졌던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을까요? 가장 큰 어려움이라 네. 하면 고민도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매달 들어오던 수입이 없어졌다는 거.
그게 가장 힘드네요. 네,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없는 네. 프리랜서의 숙명이죠. 모두가 네, 나는 프리랜서 할 거야 했을 때 다들 걱정했어요. 너 그렇죠. 못 버텨 너. 아니 할 맞아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버렸는 걸요. 버텨야죠. 네, 버텨야죠. 네, 직장생활 버티듯이 버텨. 그러면 이깁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회사 생활과의 어려움 그리고 프리랜서의 어려움 두 가지를 딱 떠올렸을 때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기억을 가지고 가나요? 아,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억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네, 갈까요? 프리랜서의 어려움도 이미 다 느껴봤고 회사 생활의 어려움도 느껴봤습니다. 가지고 간다면 네. 조금 현명하게 행동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바로 퇴사를 하기보다는 체인을 만들어야죠. 저만의 그렇죠. 네, 그 파이프라인을 9 to 6, 좀 네. 만들고 9to6가 명확했기 때문에 6시 이후의 시간은 늘 취미로 제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네. 그 취미를 좀 줄이고 저만의 뭐 온라인 강의를 연다든지 커뮤니티를 모은다든지 그걸 좀 노력해보지 않았을까 싶다만 네. 아무래도 제 성격상 또 뛰쳐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사실 저는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프리랜서의 길로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온 사람이라서 오히려 그 9to6의 삶을 저는 전혀 몰라요. 네, 처음부터 전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만약에 사실 저는 이렇게 프리랜서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안정적인 걸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만약 제가 한번 9to6의 맛을 들였다면 아마 안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쵸. 저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지금도 그냥 다시 회사로 들어갈까 하는 생각은 어쩔 수 네. 없네요. 그냥 조용히 한쪽 귀로 듣고 흘려주세요. 네, 그런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그거는 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저도 이제 어머님이 항상 걱정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옛날에 뭐 아는 분이 회사를 차린다는데 들어가 볼래 하면서 그때마다 했지만 어쨌든 저의 확고한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여기서 성공할 거야라고 지금 10년째 말만 하고 있습니다. 더 성공해야 되는데. 저 이런 지금 사담 좀 길어져도 되나요? 그럼요. 최근에 네. 정말 최근에 일주일도 안 된 최근에 네. 하나 또 제안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9to6인데 회사? 네. 네네. 사람을 좀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하려고 한다. 혹시 사업 계속 할 거냐? 이거 너무 큰 유혹인데요, 이거? 네. 근데 어머. 또 제가 또 하고 싶었던 마케팅 아. 직무인 거예요. 네. 그런 게 또 사업하는데 되게 필요성을 그쵸.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력도 가지고 싶고 네. 고민이 조금 되는데 침을 꼴딱딱 삼키고 네. 괜찮습니다. 했죠. 제가 또 이미 음, 지금 현생에서 저질러 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좀 감당을 하고 그리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덥네요. 많이 약간 눈망울이 굉장히 초롱초롱해지셨어요. 지금 네. 오늘 안구 촉촉해지셨네요. 네,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즐겁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이게 같은 또 프리랜서의 길을 걷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현진님의 앞으로의 목표를 한번 또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처음 회사 나오시면서 어떤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가 지금도 똑같은지 아니면 더 발전했는지 그래서 나올 때의 목표 그리고 지금의 목표 이렇게 한번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올 때의 목표와 네. 지금의 목표. 나왔을 때의 목표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저는 아까는 이 생각이 안 떠올랐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네.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도 좀 컸거든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회사는 그 직급과 직책이 정해져 있다 보니 네. 말단이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 성과를. 네. 그걸 현진님이 같이 그러니까 현진님의 몫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래요. 그쵸. 왜냐면 연구직이라고 해서 제가 저의 논문을 쓰는 거라면 그걸 가져왔을 텐데 저를 또 대신하시는 저의 상사 박사님이 이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이렇게 말해도 되나 가져가시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나는 9to6로 365일 쳇바퀴처럼 늘 출근해서 열심히 했는데 막상 퇴사할 때 되니까 그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남은 게 뭐가 있지? 근데 그때 조금 그래 지금이라도 퇴사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물론 그 이후에 네. 이직은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일만 하지는 않고요. 아, 나는 여기서는 정말 싫어. 난 대기업 한번 도전해볼까 해서 대기업 음. 했고 운이 좋아서 또 됐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얼마 못 버티고 난 프리랜서가 될 거야 하고 나왔죠. 근데 이제 그때의 목표는 제가 저의 역할을 찾을 수 있는 일을 해보겠다. 나는 나의 길을 내가 개척해보겠다. 네. 였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린 마인드였죠. 아니요, 약간 다 되게 어떤 위인들의 시작이 다 그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데 아 누구나 저도 언젠가 위인이 될 거라고 늘 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요. 네네. 같은 위인들의 두 기록이 되겠네요 지금. 그럼요. 삶의 발자취가 되는 거죠. 그때 네. 목표는 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의 목표라고 하면 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냥 목표가 된 것 같아요. 뭐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뭐 재산을 이만큼 축적할 거야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 네. 그냥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고 음,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음, 놀러 가고 싶으면 봄이 오면 꽃 벚꽃 보러 보러 가고 가고. 네 그냥 그런 것들. 프리랜서가 되니까요. 네. 회사를 다닐 땐 9 to 6가 하루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것 같아서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네. 근데 프리랜서가 되니까 9 to 6가 아니라요. 데이 앤 나이트가 없고요. 그냥 하루 종일. 위크와 위켄드가 없더라고요. 이래서 따뜻하고 시원한 그 에어컨이랑 난방 잘 되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 일이 최고라고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랬나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프리랜서의 가혹한 환경을 가장 먼저 느끼고 계시군요. 네, 저 괜찮습니다. 네, 그럼요. 근데 저도 사실 제 일도 자체도 일과 취미가 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일을 하는데도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녹음하고 나서 집에 가서 편집하고 제 뭐 컨텐츠 촬영해서 또 편집하고 이런 게 다 결국 일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또 이게 재미를-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프리랜서의. 네, 맞아요. 아직 얼마 되지 좀 않으셨습니다. 갈 길이 멀었어요. 아닙니다. 이미 뭐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면서 현진님 블로그 봤거든요. 어머나. 블로그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 너무 귀찮아서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으로서 그거 다 존경합니다. 네, 다 이렇게 요청해서 만들어 주신 네.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 옛날엔 그게 없어가지고 그게 옛날부터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안 하는 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지님의 그 일생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네. 회사 시절부터 이제 프리랜서 초창기에 느꼈던 전까지. 그러면 일부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이제 행복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현지님의 행복의 기준, 나는 요런 거가 있어야, 요런 걸 해야 행복하다고 느껴라고 하시는 그 현지님만의 기준 한 3가지 정도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네.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델 출신 지금 탤런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진경 님이신가요? 네. 네, 그분께서 행복은 이런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뭐가 섞여 있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밤에 모든 일을 다 끝마치고 자리에 누웠을 때 나 오늘 잘 살았다 하고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거, 그냥 편하게 잠들 수 있는 게 행복인 것 같거든요. 네. 요즘 일상은 자려고 누우면 기본으로 한 3-4시간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일은 뭐 해야 되지? 그럼 어떤 프로젝트를 또 해야 되지? 그럼 내가 지금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맨날 새벽에 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누워서 바로 코 골면서 잤던 그 회사 다닐 때가 좀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약간 좀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자체를 좀 행복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걱정이 없는 삶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죽을 때까지 걱정은 계속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요. 걱정이 있어야 걱정이 없는 것도 느끼는 거죠. 그렇겠죠? 그럼요. 네, 또 그렇게 다 살아가고 계실 거고요. 응원합니다. 네, 네, 그럼 화이팅.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우리 현지님의 신청곡 듣고 오셨습니다. 또 하필 노래도 이렇게 휘몰아치는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또 인생을 헤쳐나가겠다.
네, 나중에 마음이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네.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진짜 내가 온 땅의 기운을 다 품고 네. 소리 지르는 것 같은 아. 느낌이 들더라고요. 면- 어제도 한바탕 또 이렇게 돼버렸네요. 어제도 아. 또 한바탕 노래. 그럼 현진님의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노래방인 거예요? 노래방이 굳이 아니어도 차도 노래방이 되고요. 아. 사무실도 노래방이 되고요. 네, 근데 노래는 제 유일한 탈출구인 것 같긴 합니다. 저도 혼자 코노 가는 게 제 취미여가지고 아시죠? 노래를, 그 네. 가서 신나게 막 불러 최선을 제끼는 다해서. 게. 예. 그래서 저는 30 전에 버스킹을 꼭 해보겠다는 게 제 버킷리스트였는데 아, 네. 못했어요. 그리고 또 뮤지컬 전공이시니까 노래도 잘하시겠네요.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뮤지컬 배우가 못됐어요. 잘해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떤 거죠? 저도 실용음악 전공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나. 저 노래를 좋아해서 가수가 못 되고. 네, 잘해야 되는데 좋아만 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런 문제가 또 있었네요. 이게 좋아하는 거를 업으로 삼으면 힘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만두고 노래가 늘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마음 편하게 비워놓고. 노래는 취미로 할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한 6, 7년 배우고 이제 그만두면서 느꼈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미련했죠. 아닙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6, 7년이면은 네. 그러면 그 분야로도 제가 배울 수 있겠는데요? 전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전혀. 저는 이제 누군가를 가르칠 짬밥은 안 되고 그냥 뭐 누군가가 노래방 갈래 했을 때 전혀 빼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냥 정도. 뽐낼 수 있는 아예 정도. 뽐낼 수 있는 정도. 충분합니다. 네. 네. 뭐 현진님도 충분히 뽐내실 수 있잖아요. 저는 뭐 노래 실력으로 뽐내기보다는 재롱을 좀 잘 부리니까. 저도 재롱 잘 부릅니다. 어머나. 그럼 저는 살짝 겹치는데요? 아이로 들어가서 네. 양보하겠습니다. 살짝 겹치는데요, 이미지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면 충분한데 재밌는데요? 일단 오늘 살짝 좀 그래요? 네. 좀 견제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해 오시면서 생겼던 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프리랜서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상황에 부딪히고 많은 변수에 부딪히면서 에피소드가 그때마다 생기는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사실 제가 이 질문 미리 네. 저한테 한번 해주셨어요. 저한테 답변할 네네. 기회를 또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셨는데 네. 좀 여러 가지가 떠올랐거든요. 좋아요. 근데 많이 말씀해 고민을 주셨습니다. 살짝 했어요. 네. 이게 강사로서 조금 좋아 보이는 걸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좀 좋아 보이는 걸로 선택은 네네. 했지만 네. 사실 강사가 돼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제일 처음 제가 했던 거는 다른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강의를 신청을 하고 결심을 한 그 해의 첫 네. 1월에 교육을 들으러 딱 갔는데 멋있더라고요. 네, 교육해 주시는 분이 너무 멋있었고 이런 데에서 명함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쇼호스트 명함밖에 없네. 그래서 끝나고 저 아이잖아요. 네. 아인데 진짜 용기 내가지고 네. 그 수많은 강사님들 틈에 파묻혀 계신 그 강사님을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교육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명함은 따로 없고 쇼호스트 명함인데 요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빠르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네. 그 강사님이 전주에 계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요? 오. 그러니까 원래 서울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네. 이제 전주 내려오신 지 얼마 안 되셨던 강사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선생님하고 정말 합쳐졌어요. 많이 높여 네. 부르시는군요. 네, 선생님이자 스승님이자. 스승님이자 그리고 또 제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 알게 된 저희 강사 동료이자 그런 분을 만났던 게 저한테는 가장 신기했습니다. 혹시 그 대표님 성함이 언급해도 되려나? 그럼요. 네, 김승필 대표님이시라고. 네네. 네, 근데 저한테는 되게 감사하신 분이세요.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게 늘 어려운데 그 교육 끝나고 네. 이제 기차를 타고 도착했더니 밤이 다 됐더라고요. 네, 그쵸. 그 추운 날 전주역부터 또 택시가 안 잡혔어요. 맞아요. 집까지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한 40분, 50분 걷는데 아이고. 띠링하고 알림이 오더라고요. 네. 그 강사님이셨어요. 세상에.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강사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다니. 음.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도움도 많이 받았고 네.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현진님의 은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기에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네, 아, 그래요? 은사님이시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을 되게 처음 보는 게 사실 이 전주에서 내가 뭔가 배우려고 서울까지 이렇게 어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존재감을 너무 아이고 실례합니다. 저한테 신호를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했을 텐데 신호도 안 주시고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뭐 기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네네. 어쨌든 그 전주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이렇게 교육을 가시는 분들을 저는 잘 못 봤거든요, 제 주위에서. 근데 저도 이제 서울로 많이 교육을 들으러 다녀본 사람으로서 어머 네. 너무 현진님이 멋있고 대단하다고 느껴요. 왜냐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데 맞아. 돈도 깨지고 예. 시간도 깨지고 피곤하고. 하루 다 써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절박하니까 붙잡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은사님도 만나고 그렇게 된 게 은사님. 아닌가. 은사님 듣고 계신가요? 꼭 홍보해서 예. 이렇게 한번 들어달라고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은사님을 만났던 에피소드도 있고 그리고 그쵸. 이제 강사로서 좋은 에피소드도 하나. 제가 이제 또 네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 이미지를 만들고자 준비한 그럼요. 하나의 또 에피소드는 브랜딩 해야죠. 네, 처음 강사를 제가 이제 컨설팅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대학생들을 조금 많이 컨설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저한테는 강사나 뭐 컨설팅으로도 저한테는 사실 거의 신입이었죠. 저는 네. 저의 경력이. 근데 컨설팅을 해줬던 그 학생이 저랑 한 5번 정도를 대면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대면 때는 그냥 잘 얘기를 하고 갔는데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를 만날 때마다 뭘 하나씩 자꾸 챙겨오는 거예요. 먹을 거라든지 네. 간식을. 네, 먹을 거 주는 사람 착한 사람. 근데 음. 하여튼 너무 제 고생을 알아주는 것 같고 네. 제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제가 줄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거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고 제가 정해진 시간 이외에도 사실 연락을 하면서 되게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라서 기억이 좀 더 남는데 네. 이제 말하려고 한 에피소드는 이게 아니라 그 친구가 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네. 취업이 결정이 나고 졸업식 날 저한테 따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라고 연락이 와서 네. 나 지금 어디에 있다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 잠깐 뵈러 갈게요. 저 졸업식이라서 왔어요. 그래서 그래 너무 축하한다 해서 딱 만났는데 세상에 졸업식이면 제가 꽃다발을 줘야 되는데 저한테 꽃을 포장된 예쁜 꽃을 어머, 들고 어머. 와서 너무 감사했다. 어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보람된 순간입니까? 네. 또 그치요? 예, 그치요. 그렇게 말하시면 제 감동이 왔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혹시 티세요? 지금 제가 뭔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말씀이 끝나셔가지고. 저희가 뭔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 그 네네. 친구는 취업은 잘 됐고요. 네. 그 결론적으로는 제가 자기소개서를 많이 컨설팅을 봐줬는데 네. 자기소개서랑 면접 컨설팅 같이 봐주고 면접 할 때마다 이제 봤었는데 취업은 잘 됐고 네. 그거에 대한 감사 표시를 중간중간 했으나 졸업식 날에도 저한테 그런 또 다른 감동을 야. 선사했다. 끝입니다.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저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우려고 했던 적이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어머. 왜냐면 그러니까 어머. 그렇게 반응하시면 제가 너무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벌써 견제하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옛날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친구한테 뭔가 내가 도움받을 게 있으면 나도 좀 돕고 아닌 친구는 내가 굳이?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야삭 빠르게. 근데 그게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늦었어요. 이제 와서. 제가 네. 오히려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제가 줄 수 있는 거 다 줘야겠다. 네. 진심을 무조건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네.
강의를 갔을 때도 음. 저는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내가 정해진 만큼만 알려주고 와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만족도가 훨씬 높았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음. 딜레마입니다. 얼마나 내가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더 오래 알아갈 예정입니다. 네, 저도 이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오히려 좀 사람들을 더 만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네? 저도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무 사람을 선생님, 저 신혼이어가지고 사이가 좋거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아니요, 네. 제가 웃겼던 포인트는 네. 그 진심의 그게 너무 웃겨. 순간 놀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있었는지도 까먹어가지고 지금 신혼이라 사이가 좋으시다고. 네네 좋은데 이제 이제야 제 마음에 안정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야 사람에게 좀 진심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더라도 진심으로 대할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야 좀 사람들을 만나고 일 때문이 아니어도 전혀 다른 직종, 전혀 다른 곳에 계시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좀 그렇네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에 좀 도움이 되었던 약간 나만의 습관 같은 거를 제가 항상 여쭤보는데, 또 현진님은 어쨌든 두 가지의 직종을 다 경험을 하셨었으니까 회사에서 이 9 to 6에 도움이 되었던 나만의 습관 한 가지랑 지금 프리랜서로 생활하시면서 프리랜서의 삶에 나의 이런 습관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습관 하나씩만 어떻게 좀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거 약간 꿀팁이에요. 네, 당신의 비결을 알려주세요. 뭐 이런. 네, 맞습니다. 사실 비결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하잘것없는 것들만 가지고 있어서 전혀요. 그런 게 어디 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나의 습관이 뭐가 있었을까. 근데 저는 좀 좋게 말하면 센스가 좋고요. 네. 안 좋게 말하면 눈치를 많이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을 캐치하는 걸 좀 빨리 합니다. 네. 이거 분위기 안 좋다. 망했다. 이거 좀 잘 캐치하고 이거 된다. 이거 지금 되는 거다. 네. 이런 느낌을 잘 캐치를 하는 편인데, 이게 9 to 6와 네. 프리랜서의 모든 상황에서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9 to 6는 제가 스스로 혼자서 하는 연구직이긴 했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같이 활동을 하시는 그 직장인 분들하고의 관계에서 네. 그 눈치가 좀 도움이 됐고요. 네. 그리고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는 강의 현장에서 좀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A에서 B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A를 해결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 그럼 그게 눈으로 좀 캐치가 되고 좀 어떤 이렇게 빌미를 만들어 드린다고 할까요? 네. 약간 시간을 좀 벌어드리거나 네네. 혹은 뭐 지금 놓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면 좀 민망해하실 수 있으니 네. 제가 그냥 그걸 빠르게 캐치하고 한 번 더 다시 처음 순서부터 다시 읊어드리거나 하는 저만의 순발력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프리랜서로 생활해 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건 순발력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하기에는 실수도 자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다 배우는 거 아닐까요? 예. 저도 실수 진짜 많았는데, 사실 뭐 강사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사회자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느끼는 점은, 사실 컨텐츠는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대본도 정해져 있고 교환도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컨텐츠 사이사이, 교환 사이사이에 내가 순발력을 얼마나 쓰느냐가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순발력이 좋다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 좀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라고 저는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이런 모습.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항상 좀 근데 좀 배우려고 하시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어떤 현장에서든. 맞아요. 제
제 나름의 가치관을 좀 정의를 해보자면 네. 저는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배울 점은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단체든 기관이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점이 있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 그거는 제가 어떻게든 훔치려고 하고요. 나쁜 점이 있다고 하면은 난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저랑 너무 똑같아요. 지금 견제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공감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좀 이건 좀 서운한데요. 아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저는 진짜 완전 프리랜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진짜 모든 일을 안 배우고 투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었던 회사도 막 큰 회사가 이제 시작한 회사였기 때문에 너 이거 내일 가야 돼. 어머. 이렇게 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예. 가서 막 죽 쓰고 오고.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고민했던 시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배들 따라가서 막 선배들 다 잘하잖아요. 그럼 잘하는 거 보면서 옆에서 저거는 내가 나중에 꼭 써먹어 봐야지. 그래서 다 훔치고. 훔쳐야 돼요. 네, 그래서 저거 좋은데 한번 써먹어 봐야지. 훔치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렇게 하는 건 좀 별론 것 같아라고 하면 나는 이제 저건 안 해야지라고 저는 항상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쁜 거에도 항상 배울 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진짜 비슷하네요. 그죠? 네. 어이, 진짜 비슷한데. 저는 공감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매 순간 전 지금도 항상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마찬가지시고, 네, 성장에는 늘 성장통이 따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프죠. 저도 늘 아픈데 네. 그러면 그 성장통 중에 가장 아팠던 순간이 있으세요? 근데 이 성장통을 통해 나는 또 성장할 수 있었다까지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장통 있으세요? 성장통 여전히 계속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컸다는 잘 모르겠지만 네. 가장 아팠던 순간은 네. 그 학교 강의를 들어갔을 때 네.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뭐 보통 성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들이 희망해서 자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듣고 싶은데 앉아 있어야 되고, 나는 안 보고 싶은데 참여하지 않으면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이런 친구들 앞에서 집중을 시켜야 되고 재미를 줘야 했을 때 네. 좀 강의가 끝나고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많이 아파하고 많이 슬퍼하고 많이 울고 주변에 계신 다른 강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강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성장하기 위해 그 성장통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또다시 교육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걸 들었냐면 네. 학교 강의라고 해서 내가 학교 선생님들처럼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면 안 된다. 강사는 재밌게 놀면서 그 시간 안에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보게만 만들어주면 네. 제 역할로서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레크레이션 교육을 많이 들으러 다녔어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뭔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을 때 친구들하고 라포 형성을 하려면 그런 공감대, 뭔가 즐겁게 노는 환경이 맞아요. 만들어져야 중요하죠. 되니까 그런 교육을 먼저 다니면서 또 뺏었죠, 다른 강사님. 원래 훔치려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창의력이 참 떨어지는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강의하면서. 근데 저도 그래요. 저는 창의력도 떨어지고 응용력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수학을 제일 못했던 사람이라. 저도. 근데 그래서 더 공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자기 객관화가 좀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더 배워야지라고 저도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참, 네. 힘든 길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늘 성장통을 이겨냈다고 해도 또 네. 다른 성장통이 또 늘 오고, 있죠. 네. 늘 어쩔 수 뭔가를 없습니다. 찾아가지 않을까. 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보통 한 1, 2년 어떤 일을 해보면 네. 그 일에 대한 나만의 어떤 기준, 나만의 좀 신념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해 오시면서 생겼던 어떤 나만의 기준, 이런 어떤 신념 같은 게 있으실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많이 저도 어려운 아직 질문인데요. 네. 방금 했던 그 성장통에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신념이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강의를 하는 대상, 강의를 듣는 이제 교육자분들의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단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꼭 만들어주자가 강사로서의 저의 네. 어떤 신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한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멋지시네요. 그게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진심이 있어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만약에 뭐 정말 내가 끌려와서 듣더라도 저 사람이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강의를 하면 그게 좀 전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떤 강의 후에 이제 보통 레크레이션 시간이 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레크레이션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앉아서 같이 강의를 듣기도 하는데 저는 전혀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잘 안 들 때가 많은데 어떤 강사님 한 분이 정말 진짜 땀을 엄청 흘리시면서 되게 근데 막 열정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도 모르게 심지어 제가 전혀 모르는 반도체 쪽 강의였는데 저도 너무 재밌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심이 중요하구나 라고 그걸 느끼고 그 다음에 제 시간에도 전 더 열정적으로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 열정이 또 전파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현지님의 그 진심과 열정이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전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 한번 마지막으로 시간 드리고 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제가 네. 사실 써왔어요. 네네. 근데 이 써온 얘기를 전달을 드리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조금 잠깐 고민을 했는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교육청 강사 지원을 하면서 네. 저를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됐었어요. 네. 근데 그 영상의 첫 시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안녕이 궁금한 강사 추현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녕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인사말로 하는 그 안녕하세요를 진짜 안녕을 묻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 자체가 우울감도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늘 웃음 지으면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라든지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강의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는 거에 있어서도 스마잇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뜻 자체도 뭔가를 웃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행복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노출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를 통해서 제가 뭔가를 전달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적어도 오늘 하루는 웃음 지으면서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일들로만 가득 채워지셨으면 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행복에 대해서 늘 궁금해했던 사람이거든요. 행복과 그리고 저는 평안이라는 뜻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행복이라는 게 사실 근데 남에게 바라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바라면 훨씬 더 잘 전달도 되고 그 사람의 정말 행복을 잘 빌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뭐 현진님도 지금 행복하시겠지만 현진님이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현진님 안에가 이제 행복으로 가득 차올라서 그 행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기를 제가 또 지금 마지막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로컬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송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홍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저도
이제 올 초부터 라디오 DJ로 활동을 또 같이 하고 있는데요.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저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내일의 잡담이라는 채널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강사 우리 최현진님과 함께 로컬 대담 진행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에 행복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